대변인까지 투기질, 내노남불 정권. 박영선, 황교안 잡으려다가 되레 역관광. 좌파 정권에 굴복하며 촛불 눈치 보던 사법부가 최서원 씨의 일탈 행위를 박 대통령과 엮어 유죄 성립 요건으로 만든 것이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즉, 최서원의 돈은 곧 박 대통령의 돈과 같다는 논리인 겁니다. 직계 가족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닌 제3자와의 관계도 경제 공동체로 묶어 기어이 유죄를 만들었습니다. 이슬만 처먹고 사는 것 같이 온갖 고상한 척 연병을 떨던 좌파 정권에서도 도덕적 치명타를 입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25억 원이 넘는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김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하며 맹폭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을 대출까지 틀어막으며 투기꾼 취급했는데 정작 뒤에서는 대변인까지 나서서 투기질하고 다녔다. 가히 내노남불 내가 하면 노후 대책, 남이 하면 불법 투기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김 대변인이 구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김의겸 대변인 너마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낮에는 서민을 대변하고 밤에는 부동산 투기를 한 김 대변인의 야누스의 두 얼굴이 놀랍다며 김 대변인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사표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의혹 제기 하루 만인 3월 29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작년 7월 25억 7천만 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구입한 것을 두고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의의 편으로는 흑석동 상가 매입, 아내가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말에 갑자기 노무현이 생각납니다. 김의겸도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일까요?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김의겸은 혹시라도 공직자 재산 공개에 별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도 정권 차원에서 방어해 줄 거라고 믿었나요? 분명한 건 김의겸과 그의 아내는 확실한 경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김의겸이 대변인직 사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자신의 월급 절반을 이자로 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고 부동산을 매입한 김의겸. 이제부터 수사당국은 이번 김의겸 투기 논란 관련 25억 7천만 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구입 당시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 강령 및 부패 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행동 강령에 분명히 적시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 1항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김의겸 부동산 매입 관련 새로운 추가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3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배우자가 지난해 8월 서울 흑석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10억 원을 대출받은 K은행 성산동 지점의 당시 지점장 김모 씨는 김 전 대변인의 전북 군산 제1고 1년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석 의원은 주거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이나 구입 부동산과도 거리가 먼 고등학교 동문이 지점장으로 있는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의혹의 눈길을 받을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대변인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대출 과정에서 법률적인 하자나 특혜의 소지가 없었는지에 대해 규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규탄 대회를 갖고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은행에서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김의겸 대변인의 권고 기준을 무시한 대출은 명백한 특혜 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김의겸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온라인 누리꾼들은 사의가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군요. 정부에서 한참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DTI 규제로 대출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금액도 절반 가까이 적어졌는데 저 사람 어떻게 16억이나 대출을 쳐받았나 미스테리였는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라고 힐난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검증받아야 할 청문회장에서 되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물고 늘어진 박영선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증죄 역공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3월 2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 집행 내역을 선관위에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 시절 김학의 CD를 꺼내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보여줬다고 했다가 CD 자체를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재생한 건 아니다라고 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위증 의혹이 제기되자 박영선 후보자는 이날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라고 적힌 자신의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오후 면담 외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이 입수한 박영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 3,900원을 결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를 말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2013년 3월 11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임명일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이는 이날 박영선 후보자가 공개한 일정표 내용과 상충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후보자와 오찬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오찬을 허위 신고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황교안 대표를 오후에 또 만났을 리 없어 청문회 답변이 위증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이날도 김학의 CD 문제를 놓고 맞부딪혔습니다. 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 허위 진술에 대해 고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2013년 6월 17일 법사위 회의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후보자가 저는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법무부 장관께 말하지 않았다고 적힌 속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속기록 발언대로라면 3월 13일 황 대표와 만나서 김학의 차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 발언은 위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후보자는 김학의 CD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못 밝힌다면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위증,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학의 CD는 경찰을 통해 입수해서 박영선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자가 이 자료를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언급했는지 여부는 저는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6년 전에 입수한 김학의 CD를 그동안 두 사람이 공유해보다가 이제서야 황교안을 물고 늘어지며 터뜨리는 이유가 수상합니다. 중앙일보는 초속 7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같은 속도로 다가가 맞춰 파괴했다며 지난 25일 미국이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 시험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진한 이후 최대 성공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비핵화 문제로 시간을 질질 끄는 사이 미국은 ICBM 요격 체계를 완성시켰던 겁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더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완전하게 됩니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은 문제는 한반도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들을 경북 성주에 배치했지만 아직도 완전한 가동이 수월치 않다. 그렇다고 패트리엇으로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한계가 있고 국산 요격 체계는 아직 배치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기준을 크게 올렸다. 강화 추세의 대북 제재로 올해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로선 대안이 없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 불가다. 따라서 정부는 말로만 평화가 아니라
트럼프처럼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대한민국 구멍난 안보를 우려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한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것과 관련 미국 정부가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원칙을 강조하고 대북 제재 회피 조장 행위에 대해선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3월 29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 석탄을 불법으로 수입한 한국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동맹국이라도 제재 위반 시 사정 봐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3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7일 북한산 석탄 13,250톤이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으로 위장해 한국으로 반입된 것을 적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 측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는 대북 제재 이행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미국은 모든 국가가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엔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2차 미북회담 전인 2월 복구에 착수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일부 철거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에 대해 미북 정상회담 전인 지난 2월부터 외형 복구에 착수해 공사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 가동 중인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위장된 가짜 평화쇼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순공감 순으로 댓글을 소개해보자면 민희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정도 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유엔 제재 어겨가며 국민 등골 빼먹어가며 북으로 보낸 물자며 돈은 어쩌실 건가요? 이것도 비핵화로 가는 성장통인가요? 국민들이 보기엔 핵무장 가속화로 보입니다. 제발 쇼통 말고 소통하세요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지난 28일 문재인이 한반도 평화경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될 것이라는 발언이 온라인 누리꾼들을 격분하게 만든 뉴스였습니다. 이 기사에는 무려 14,000명이 환하여를 클릭했고 10,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순공감 순으로 댓글 내용을 소개해보자면 거스3는 히읗 약 팔고 자빠졌네. 누가 불안한 나라에 투자할 거냐? 니 같으면 하겠냐? 이 XXXX야라 했고 1문은 허구한 날 입만 떼면 귀신같이 헛소리만 짓거려대는 문재인. 헛소리 나불대는 그 입을 영원히 걸어 잠그기 위한 대망의 문재인 탄핵 원하시는 분 주저하지 말고 공감 눌러주세요. 기필코 거룩한 탄핵 이뤄내고야 말 겁니다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고 BCP7은 네 딸은 이 좋은 나라를 팽개치고 도망간 건 왜지? 라며 문재인 딸 이주 문제를 겨냥해 힐난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반응만 살펴봐도 이제 온라인에서만큼은 문재인 약파는 짓거리는 씨알조차 먹히지 않습니다.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문회 후보자들의 수준에 경악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런 불통의 꼰대가 따로 없다고 맹공격했습니다. 형편없는 장관 후보자들을 내정한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듯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국가관 전문성 도덕성 전부 형편없고 나라 망치는 상황이 되어도 내가 임명권자고 내가 통치자야 이겁니까 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사람들만 줄줄이 내정하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